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인간적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발적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특성상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후원,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숲 TV 만남, 벌써 저희가 12회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멀리 나왔습니다. 이곳은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도서출판 돌베개 사옥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준 반가운 분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인문사회 출판계 대표적 기업인 주식회사 돌베개를 이끌어 오셨으며 출판문화 증진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사단법인 더불어숲의 이사로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 시대의 독보적인 출판문화 전문가 주식회사 돌베개 한철희 대표님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돌베개 출판사 대표 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예, 예. 그 선생님의 뒤에 있는 저 글씨가 글쓰는 아마 두 분을 딱 보고 예.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앞에 이 도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도 그동안 이제 신영복 선생님과 관계된 대표적인 저서를 이렇게 또 놨고, 선생님 사진도 한번 좀 옆에다 놨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선생님의 채취와 그런 어떤 편린들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인터뷰 진행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오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 진행자이시죠? 오늘 아마 학위 수여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곳 파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최영무 성구회대 교무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렇게 준비가 좀 늦어서 시간이 좀 이렇게 돼서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대표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고향이 전북 임실이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임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네. 태어나기는 임실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까지 이제 임실에서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전주로 유학을 해서 전주에서 예.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 대학을 이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가셨는데 원래 국어국문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출판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대학에 원래 들어갈 때는 저희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과별로 들어가야 하는 게 1학년 때는 계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문 계열로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문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뭐 다른 쪽보다는 인문대학에 가서 하여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문계열을 택했고 이제 뭐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학과를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예. 고심을 하다가 역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대학에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역사와 좀 문학을 고심하다가 국문학 쪽으로 문학 쪽으로 택하게 됐죠.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로 이제 2학년 때 이제 과를 배정받게 되었죠. 그 국문학과가 70년대 말이시죠, 그때가? 76년도에 제가 입학을 네, 했죠. 77년에 그러니까 이제. 네, 77년에 그렇게 학과. 네. 인문대에서 그때 국문학과가 인기 있는 과 아니었나요? 국문과가 아주 인기 있다고 얘기할 수는 그렇진 않았어요. 없고. 넘치진 않으셨어요? 네네네. 그러진 않고요. 그 당시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 뭐 영문과 이런 데를 또 많이 갔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문과가 많았고. 일반 인기 많았고. 뭐 대체로 근데 그 인문대학은 이제 과 정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1학년 정원이, 한 학년 정원이
15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15명, 10명, 뭐 많은 데는 20명, 맞습니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80년대 전두환 씨가 그 대학 통폐합하면서 졸업정원제 하면서 대풍 드러났죠. 대학 그렇죠. 인원이. 예, 네네.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활 하시다 79년에 그때 유신 시절 아니에요? 유신철폐 주장하는 지하신문 발간 이후로 긴급조치 9호로 투옥도 좀 되시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 대표님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게 강단 있는 투사셨더라고요. 제 이미지가 어떻게 비쳤는지. 아니, 너무 또- 진행자가 이 투사 이미지를 들씌우려고 아, 하는데요. 우연히 그러셨을 네, 수도 있는데. 예,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된 게 뭐 네. 되게 뭐 대학에 들어가서 뭐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당시 여러 가지 뭐 우리 이영희 선생님의 책이라든지 많은 이제 책들을 접하면서 뭐 그런 당시에 학회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의 서클, 예, 이념 서클 이런 뭐 당시엔 다 전부 지하로 활동을 했지만 네. 뭐 그런 데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렇게 하숙집이나 자취방 같은 데서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학과 강의실에서 저는 공부를 배웠던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함께 친구들과 예. 세미나와 학습을 통해서 토론하고 읽고 토론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그 4학년 때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학생운동회 장애인이 공부를 하고 참여하면서 이제 79년도가 제 4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이게 유신 정권의 막바지죠. 그 이제 발악을 해가던 막바지였고 그 4학년이 또 그 당시에 한 해의 학생운동을 이끌어가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런 지하신문이라는 걸 만들게 됐죠. 그래서 학내에서 배포도 하고 또 뭐 학교 유인물을 하는 친구도 팀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게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그 일로 체포가 돼 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다가 근데 구속된 지 제가 10월 중순쯤에 이제 체포됐어요. 79년. 네, 79년 10월 15일경이었는데 11.6 전에. 네, 11일 직전이죠. 직전이죠. 네.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고 한참 이제 경찰서에서 취조받고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 11억이 났어요. 11억을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나갔습니다. 그랬군요. 유치장에서 네. 11억을 맞았는데 11억으로 당일날은 몰랐죠. 모르고 밤에 계속 어떤 뭐 이상한 그 무슨 게 이제 방송 같은 걸 틀어놨던 것 같아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아침에 그 간수가 와가지고 살짝 와서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박정희가 죽었다고. 그분이 가셨다. 엄청 놀라셨겠습니다. 엄청 놀라셨겠어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 해도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잘 군대 안 보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군대를 가셨어요? 이제 그게 아마 저는 그 당시 이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면 보통 최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대부분 이제 실형을 살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실형 살고 나면 군대를 안 가게 되고 군대는 안 가게 되고 그런데 11.6이 나는 바람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감옥에서 군대를 실형 보내셨네. 나고 이제 구치소 넘어갔죠. 넘어가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11월 말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게 12월 8일인가 12월 초예요. 이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기 직전에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해서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미 상황이 지금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니까 바로 저는 구 해제되기 전에 11월 말 정도에 기소유예.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고 나중에 이제 최종 그 결정은 연소 판결을 받았어요. 연소. 판결을 받아서 연소면 그 근거는 안 남는 건가요? 남아요. 그건 남아요? 그건 남고 네.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전혀 군대를 가리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또 일찍 나오는 바람에 그 세상에 이렇게 뭔가 가서 또 군대 가서 또 그 이제 어떤 그 영장이 나와 있었고 예. 그래서 80년 이제 봄에 80년 초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험난한 시절에 또 군대에 계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5.18 뭐 이때 군대에 네, 계셨는데. 뭐 저는 5.18 상황 전혀 몰랐죠. 네, 군대에 있을 당시 군대 있을 때 초기에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하시고 이제 돌베개
출판사와의 네. 인연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돌베개 출판사 설립한 분이 전 이해찬 네네. 총리께서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셨나요? 아니면? 이해찬 총리님은 이제 뭐 전부터 직접 만나거나 대면한 적은 없고, 그 신림동에 서점을 하셔서 예, 예. 네. 서점을 제가 한두 번 들리긴 한 것 같은데 예. 직접 뭐 그분과 뭐 인사를 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그런 면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돌베개 이제 그분이 만들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80년도에 내라는 무섭관으로 네, 김대중 내라는 예, 이제 예. 투옥됐잖아요. 그러다가 82년 말에 아마 석방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돌베개에 82년 이제 제가 여름쯤에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그 한 학기 학교가 남았어요. 네, 졸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학교가 이제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또 한 번 제가 그 정학을 받아가지고 한 학기가 더 긴 게 있었거든요. 학점 남았네. 네, 그래서 한 학기가 이제 맞춰지지 않아서 한 학기를 이제 마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군대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막막하기도 하고 상당히 궁핍한 상황이어서 마침 제가 알던 이제 선배가 이제 이 돌베개에 있었어요. 이제 박승옥 선배라는 분이 저희 이제 그 서울대 인문대에 지향 편집실이라는 인문대 학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배예요. 인문대 학부사. 예, 그분을 제가 예. 알고 있어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면 책을 한 권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 번역을 하게 됐죠. 번역비를 매달 얼마씩 준다고 그래서 그 번역비 받느라고 매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번역료를 미리 조금씩 매달 주셔서 당시 한 5만 원씩이나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 저한테는 당시 큰 중요한 당시에 큰 정보여서 돈이죠. 그렇죠. 큰 그거에서 뭐 번역비 받으러 매달 왔다 갔다 하고 번역은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당시 출판사가 마포구 그 공덕동 로타리 부근에 왜 서울대 동창회관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도, 아, 그 그 자리. 부근 그 옆에 예. 그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뭐 그게 인연이 됐죠. 근데 그 책은 나중에 나왔는데 번역가로 데뷔하셨네요. 그러면서 번역? 돌베개까지도 연결되고. 그래서 번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출판사를 아주 그때 들락거리는. 가명으로도 많이 하는 시절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책이 나올 때는 제 이름으로 안 했어요. 네, 대부분 다른 뭐 그랬죠. 예, 그때 당시 다른 분들 엉뚱한 이름을 이름 내서 대갖고. 하고 네. 다시 개정판을 몇 년 후에 내면서 다시 이제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해서 다시 내게 됐죠. 그 돌베개 출판사 오신 이후에는 이제 혹시 이해찬 총리하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겠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당연하죠. 그 이제 돌베개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박성욱 선배라는 분이 어느 날 좀 나보고 좀 같이 하자, 도와달라, 같이 하자 돌베개를 혼자 계셨어요. 그 양반 편집장으로 그 출판 편집 일을 좀 같이 하면 도와달라,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도 있고 그런 차에 좀 뭐 출판 일을 생각해 보진 않는데 뭐 좀 한번 당분간 이렇게 그러면 좀 있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응하게 됐죠. 그래서 돌베개를 83 당분간 해보자는. 뭐, 예, 잠시 이제 발을 걸친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하게 됐고, 그게 83년 2월 정도였던 것 83년.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이해찬 총리님은 뭐 이미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강국에 나와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출판사에 오고 그래서 이제 가끔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러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뵙게 됐죠. 뭐. 예. 네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돈 벌기 위한 출판사보다는 네. 사회 운동이죠, 운동적 그때. 측면이 네. 좀 강했던 시절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의 이제 어떤 뭐 요즘 같은 뭐 출판 기업으로서의 의식보다는 그렇지. 약간의 뭐 출판 운동적인 성격이 좀 강했고 뭐 그런 집단이었죠. 하나의 동인 집단 비슷한.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참 뭐 지금도 스테이셀러입니다만 그 전태일 평전 편집에 참여하시게 됐더라고요. 바로 입사하시자마자. 그 얘기 좀. 네네. 이게 제가 83년 2월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돌레기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이제 뭐 원고라고 해서 원고지에 쓰여진 원고가 아니라 이렇게 그 대학 노트에 쓰여진 원고인데 이제 복사물이었어요. 복사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사식을 하는 때가 아니고 네. 이제 활판 조판을 하는 예, 예, 시절이거든요. 이렇게 채 예, 근데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판소로 이제 넘겨야 돼요. 넘겨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정지라는 게 나오고 네. 그걸 교정을 보이는 과정인데 예. 이 박송 선배 이분이 그때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빨리 그 조판소에 넘겨야 되는데 저한테 출판의 기본적인 ABC나 편집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교정보호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 저한테 맡기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태로 바로 이렇게 현장 일에 투입이 된 거죠. 그 원고를 처음으로 가장 꼼꼼하게 읽은 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여를 알려니까. 네. 그 네. 대학 노트에 쓰신 분은 조영래 변호사죠. 몰랐죠. 몰랐지. 당신 누군지도 몰랐고 그때 출판할 때.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조영래 변호사 나중에 알게 됐지만 대학 노트에 이렇게 빼곡하게 쓰여진 것들을 이제 원고를 읽고 보면서 이제 교정을 하고 최초의 이게 책을 본 독자죠.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예. 하고 굉장히 절절한 글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아주 이게 편집자로서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준 책이에요. 저한테 예. 어떤 저 인생의 편집자로 첫 어떤 출발이 된 책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 말 책이라는 것을 전두환 시절 정권 초기잖아요. 상당히 살벌할 때예요. 그런 그렇죠. 책을 예. 쉬쉬해가면서 이게 어디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비밀 작전 하듯이 네, 그렇죠. 어디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죠. 이렇게 필자 해서 이름도 해야 숨겼죠. 되고 당연히 숨겼죠. 네. 이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이게 당시 필자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임의단체가 있었는데 그곳을 그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그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 이름으로 그걸 하나의 방패막이로 하셨어요. 문 목사님이 그걸 책임지시겠다. 네. 해서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역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음이 아니고. 그래서 제목은 전태일 평전이 아니고 처음 제목은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네. 그리고 이제 부제로 전태일 평전. 저는 전태일 평전판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한참 뒤죠. 뒤죠. 86년에 90년. 나중에 이제 전태일 평전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86년에 역사문제연구소에 이제 그 다니었는데 그때 여름에 안동으로 수련회를 가요. 네. 근데 그 버스, 관광버스 옆자리에 조영래 변호사 옆자리에 그러셨구나. 앉았습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저분이 썼다라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저를 몰랐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전태일 평전 얘기를 한 거였어요. 훨씬 나중에 알게 됐죠. 네, 나중에 알게 됐죠. 그 과정이 그 전태일 평전의 저자를 이제 조영래로 지음으로 해서 내게 된 게 1991년일 거예요. 아마 나중이죠. 91년인데 네. 조영래 변호사님이 90년에 돌아가셔요. 그렇죠. 90년 말에 유고적인. 90년 12월 달에 맞아요. 돌아가시는데 맞아요. 그 조영래 변호사님은 그 조영래 지음으로 나온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 돌아가시고 나서 조영래 지음이라고 책이 나왔는데 조영래 변호사님은 끝내 이제 밝히지를 않으셨고 그 개정판을 내게 되면서 90년 때 준비하면서 이제 조영래 변호사님이 그 당시 상당히 위독한 상태로 이미 폐암으로 그렇죠. 예. 많이 알려진 상태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개정판을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근데 그 장기표 씨가 뒤에다 후기를 하나 썼어요. 그 저자가 조영래 변호사다라는 걸 밝히면서 그 어떤 집필 과정과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들을 뒤에 이제 쓰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네. 그때 사진도 실려 있잖아요. 그 책에 말년에 그 조영래 변호사 네. 얼굴 사진이니까. 사진 실려 있고 네. 처음에 그 제가 아까 봤던 저 교정지 그 원본의 원고 대학 노트에 그걸 제가 나중에 이제 듣기로는 조영래 변호사님이 이제 그 원고를 그 민청학년 사건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3년 동안 그 이소선 여사를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전태일 열사의 일기나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그 3년 동안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완성된 게 아마 76년 무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한 몇 부 정도를 복사를 했답니다. 몇 부를 이렇게. 근데 아무데나 복사를 할 수 없고 당시만 일반 복사기 하나 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왜
청사진이라고 목살 있잖아요. 예, 청사진. 이제 회사 같은 데 왜 예, 예. 건설회사 같은 데 가면 있는 예. 그런 도면 같은 거 하는 아, 그런 걸로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 분에게 통해서 그 회사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 이후에 저녁에 아, 한 몇 부를 서너 분가를 복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를 그래서 그 청계 피복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민종덕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에게 한 부를 주어서 그분이 잘 보관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그것을 벌벌 떨면서 읽으면서 당시만 해도 그걸 이렇게 자기 집 마루장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렇죠. 그 시절에 꺼내서 뭐 살벌할 때니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78년도에 일본에서 책이 나와요, 먼저. 먼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 단체 이런 걸 통해서 그랬다고 국내에 낼 수는 들었습니다. 없으니까 예. 1호판이 먼저 나온 거라. 예, 1호판이 예, 나오고 예, 그렇다고 1호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1호판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82년도에 이제 돌베개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83년도에 되게 된 그 거죠. 편집할 때 보셨던 거는 그러니까 청사진을 보신 거예요? 청사진 그거죠. 아, 청사진 편집하셨을 복사물, 때. 복사물 아, 그걸 본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건 뭐 좀 속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출판사의 이익은 크지 않았나요? 요새도 잘 나갑니까? 네, 뭐 굉장히 꾸준히 나간 책인데 아, 예, 예. 뭐 이제 당시는 제가 경영을 맡았던 상황은 아니어서 예, 예.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판매 금지가 됐어요. 나오자마자. 네, 당연하죠. 판금 조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네. 아니 근데 아름아름으로 또 네. 그렇게 하고 아니, 원래는 안 돼요. 책을 바로 내면서 저희가 그 내는 것도 상당히 쉬쉬하면서 냈는데 조금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계나 여자 민주화운동을 해서 공개적으로 홍제동 성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해가지고 아, 예. 아예 조금 더 이렇게 정면으로 네. 조용히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식으로 좀 공식화를 시키자 해서 어차피 다 할 것 같으니까. 그러자 해서 근데 그때 당시로서 참 이례적이네요. 그런 식으로 했죠. 아주 정면으로 시국 기도회 하듯이. 그냥 정면으로 그러고. 치고 나가자 해서 출판 기념회를 준비했는데 출판 기념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해가지고 못했어요. 봉쇄가 못 무산이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출판사를 지키고 있으면서 마포 경찰서 형사가 와가지고 출판사에서 무슨 뭐 또 어디 책을 가지고 가놨잖아 이런 걸 감시하기위해서 마포 경찰서 형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계속 밤새면서 그 형사와 같이 밤을 새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죠. 네. 다 털어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그때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네. 책이 나왔고 많이 이제 못 찍었겠네요 처음엔. 판매 금지가 당했는데 아름아름 이제 뭐 약간 지하로 팔 수 있었죠. 그때. 지하로 이제 아름아름 네, 네. 서점에서 밑에다 네, 놓고 네, 네, 숨겨놓고 팔고 네. 뭐 기독교 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찾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꾸준히는 나갔죠. 공개적으로 팍 팔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초판 상태 그대로니까 네, 네, 새로 찍은 네. 게 아니니까 계속 출판이죠. 쓴 상태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새는 어때요? 요새도 꾸준히 나가죠? 지금은 그 책이 전태일 재단으로 올라갔어요. 넘겨줬어요, 저희가. 판권을. 넘겨줘서 잘하셨네요. 네,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네, 그걸로 넘겨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대단한 책을 편집한 분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